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갭으로 뛰어 오른 상태에서 상승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기 동향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좀 올려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네이버가 조금 크게 내렸었죠. 증시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 있어서 네이버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자, 외국계 리포트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아주 털썩 주저앉게 만들었는데, 자, 네이버의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계 리포트 과연 거기에 쏠려서 갈 것인가, 그들의 의도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시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조 원에 달하는 이 증안펀드, 증시 안정펀드죠. 자, 이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번 달 안에 재가동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 10조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에 앞서서 공매도도 금지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10월달 들어서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습성, 그리고 또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증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뉴스 또는 전문가들 또는 투자자들 다 입을 모아서 한마디 합니다. 2000포인트는 결국 깨지고 말 것이다. 다시 내려갈 건데 무슨 상승이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매매 포인트를 놓친다거나 또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위치가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형태는 갖추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2.8% 또다시 급등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가 넘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아침에 떠서 시작을 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간 모습이어서 갭상승도 상당히 무서웠고, 어제 치고 올라간 그런 상승도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갭으로 더 뛰었죠. 더 올린 데다가 오늘 또 다시 양봉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이끌어냈는가 되게 궁금한 얘기죠. 불과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냥 빌빌대고 또 신저가 깨지네, 큰일 났네, 그랬다가 단 두 방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예측이에요. 그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동을 거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타났다는 얘기죠. 경제지표가 뜻하지 않게 발목을 덜썩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자, 무엇 때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즉 이거는 이제 고용 지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월에 채용 공고가 약 1,005만 3천 건으로 1,005만 3천 건은 뭐죠? 1,005만? 15만이겠죠? 15만, 1,005만 3천 건은, 이건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15만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1,005만 건. 1,005만. 1,000만 건, 1,005만 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015만 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1,005만
53,000건. 야, 이거 되게 말이 이상하긴 하다, 그죠? 자, 아무튼, 그 정도가 됐는데, 예상치가 1110만 건이었어요. 이것보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감소했다. 즉, 이건 뭐냐면, 채용 공고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일자리가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라면서 일자리 공고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업들이 왜 채용 공고를 줄였을까?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사가 잘 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축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제지표 살펴보면 공장재 수주 같은 경우도 전월과 같은 수준인 5,4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예상치에 부합이 됐는데 공장재 수주가 지난 7월에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10개월 만에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약간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조업 지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니네가 너무 고강도로 금리 긴축한 거 아니야? 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핑계를 대야 되겠죠. 연준 입장에서 다른 생각이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어차피 떨어지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고강도 금리 이런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긴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인플레이션 낮춘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딱 액션을 취했을 텐데, 시장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니네가 긴축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간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고강도 금리 긴축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많이 뛰어 올라간다거나 또 다른 변수가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최저 3.56%포인트까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4%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자,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까지도 3.99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우리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이제 이 단기 국채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인데 이제 떨어질 때도 더 민감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역전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시장이 안정화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한숨을 크게 돌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과매도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심리가 취약해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던 시점에서 반등이 나갈 때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크게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네. 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9월에 S&P 500 지수가 9% 이상 하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까지도 25%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연초에 25% 정도 밀렸다는 것은 연초 대비해서 밀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주가가 과매도 형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대신에 주식에 대한 심리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끌어져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연준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동안 계속 불안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것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뉴스 보시면은 더 떨어질 건데 왜 올라갔지?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00포인트 더 깨질 것이다. 이런 악재 뉴스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러다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내려갈 때는 보통 다 내려가는 쪽으로만 집중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게 된다면 그 수준이 또 다시 단단한 지지점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도 다시 번복이 되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증안펀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해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부 당국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주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시장의 반등을 제대로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과매도로 들어가면 기회 안 준다고 그랬죠.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들고 있는 거, 나는 지금 팔아서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다른 거 사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못 사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높을 때 사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지켜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매수를 막 확장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유지를 잘 해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메뚜기식 투자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거 세 번째로 가고 두 번째 증안펀드를 갖다 집어넣을 거 그랬네.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어쨌건 두 번째 이야기, 네이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비싸다. 네.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네.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온 것은 비싸다. 비싸다. 아직도 비싸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네이버에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2조 3,4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근데 과연 호재일까 싶긴 한데, 누구에게 호재일까요? M&A가 나왔으면은 포시마크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겠죠. 왜냐면 그냥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이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네이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수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뭐 물론 이득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쇼핑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네, 해외 쪽에서의 어떤 상황을 더 키운다든지 분명히 그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2조 3,400억 원에 인수한다. 네, 이것이 과연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M&A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것은 호재다라고 시장이 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안심적인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빵 하고 터트려 버립니다.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시티증권이요. 투자 의견을 대폭 하향하게 되면서 매도 의견을 집어내 버립니다. 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이버는 당연히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큰 대형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가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런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대규모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게 약간 교묘한 게요, 호재성 재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리포트를 매도 의견을 해놓고 또 갖다 때려버렸다. 자, 물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그런 호재 M&A 재료에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M&A 전에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투자 의견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단계 하향은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인수합병 보고서 공시, 이전에 나온 그런 외국인 보고서가, 이제, 이 기업의 어떤 현재 고평가 상황 또 주가가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상황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M&A 이슈는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의심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장에서. 야, 네이버 지금 저쪽 그 중고마켓, 미국의 중고마켓 인수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박 터트릴 건데, 야, 이 리포트 이거 나와가지고 얘네 던지는 거 봐. 이 새끼들 뭐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더 사야죠.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있어요? 네, 외국계 쪽에서는 리포트를 내놓고 핑계대면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외국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좋긴 좋은데 나는 좀 팔아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좋긴 좋은데 나는 좀 팔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천장을 찍은 상태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거든요. 외국인들 리포트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호재고 뭐고 간에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매도에는 장사도 못 당한다고 하죠. 매는 장사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거야. 막 계속 때리게 되면 주가 버틸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CT에서 이야기한 거는 17만 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재가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의 어떤 주가 하락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단락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만 빠진다, 덜 빠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얘는 폭락을 해버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의 어떤 조정도 거의 끝자락으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또, 비슷한 종목이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처럼 이런 두 플랫폼 관련한 종목군들이 얘네들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권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대규모로 이렇게 수급이 빠져버리고 나면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10조 규모의 증안펀드가 이달 중에 재가동된다.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뭐, 굳이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뭐, 펀드를 가동시켜가지고 돈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닉 장세가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공매도 금지에 먼저 나설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카드하고 증시자금 투입을 두 가지를 전부 다 끄집어낸 거죠. 보통 옛날 같으면은 뭐 연기금이 매수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렇지를 않네요. 그래서 연기금 이야기들은 요즘에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여행 갔나요? 연기금 짐 싸서 어디 갔나요? 연기금이 보통 매수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진행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증안펀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에 10조 원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10조나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물론 시장도 우리도 많이 쪼그라들어서 10조 정도면 괜찮지 않냐? 뭐 괜찮은 자금이에요. 없는 거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효과를 단단하게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그 조사가 있었어요.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네 반에서 한 명 정도는 꼭 서울대를 보내도록 해주세요. 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한 명 정도는 꼭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반 전체에게 1000만원을 골고루 쓰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서울대를 가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1등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지금 너밖에 없다, 내가 1000만원어치 특별 과외를 시켜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가지고 확실하게 서울대 가자라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어떤 지원책을 선택할까요?
저라면 당연히 1등을 불러서 또는 뭐 1등부터 한 5등까지 부를 수 있겠죠. 불러가지고 1000만 원을 쓰는 거야. 아낌없이. 왜냐면 그 뒤쪽은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1억을 쓰더라도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은 쪽에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어떻게 해요? 돈을 써가지고 얘네들 중에 한 명 이상을 서울대를 보낸다 라고 특별 과외가 들어가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 1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온다. 어디다 쓸까요? 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에게 이 10조 원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종목들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증시 안정펀드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포함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종목이 포함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돈을 쓴 것처럼 쓰고 이렇게 티가 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종목들은 누가 있을까? 네, 뭐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형주 쪽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규모가 크지만 매수가 굉장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마중물 정도의 역할은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올라가고 대형주의 안정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10조 원은 어떻게 규모를 활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증환펀드는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 기관들이 마련하는 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 원래 쓰려고 했다가 갑자기 빠르게 반등해가지고 사용이 좀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좀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10월 중순쯤에 이 펀드 조성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주식을 사는 쪽으로 입장을 보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증시가 더 이상 불안하지 못하게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도 같이 꺼내고 있다.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증환펀드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증환펀드 자금으로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일단은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공매도는 지금 뭐, 이렇게 금지를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공매도 뭐, 그렇잖아요.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공매도 쳤다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금지한다? 저는 그다지 뭐 실효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 10조 원대 규모 이 자금을 또 꼭대기에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매도를 금지해 놓는 게 낫겠죠. 꼭대기에서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점권에 있는 종목을 잘 사서 끌고 올라가야지 시장도 좋고 다 좋을 텐데, 물론 티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그게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기지 않도록 잘 보듬어 줬다는 거, 그것이 이제 9월달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량을 뺏기셨던 분이라도 하더라도요,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기회, 관점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무리됐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워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계 리포트에 네이버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외국계 리포트는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 그래서 저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은 증시가 오랫동안, 주가가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바닥에 근접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조 원에 달하는 증환펀드가 이번 달 중에 재가동될 것이다 되어 있고요.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카드도 같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뭐 지금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미상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서 역사적인 거품이 형성되어야 한다. 주식시장의 침체와 거품은 늘 함께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네, 주가가 지금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네, 그에 앞서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상승을 누리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해봤자다. 어차피 그놈과 그놈은 짝지다 이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역사적인 상승, 네, 역사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의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예 안 되겠어, 난 도망쳐야지,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죠. 네, 또 안 되는 거야. 나는 저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처음부터 이 오디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접어두시고요. 네,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꿋꿋하게 잘 지켜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가 또 시작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멀지 않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위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